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가 기하광학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직진의 법칙, 그리고 반사의 법칙, 굴절의 법칙.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상. 영어로 이제 이미지라 그러는데, 자, 가장 간단한 경우가 바로 이제 거울이죠, 거울. 자, 그래서 이제 상도 사실은 이 거울 같은 이 반사에 의한 이제 이미지 상이 있고요. 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굴절에 의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반사에 의한 상 크게 두 가지로 반사에 의한 상, 그리고 또 굴절에 의한 상,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반사에 의한 상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보는 거울면입니다. 이 이제 뒷부분, 거울의 뒷면이죠. 자, 이제 이 앞에다가 물체를 놓는 거죠.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체가 이렇게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 물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을 여기에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요, 이렇게 가가지고 거울면에 반사돼 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때 이제 입사 반사각의 법칙이 성립되죠. 그래서 눈 입장에서 보면은 물체에서도 물론 바로 이제 빛이 바로 갑니다만은, 물체에서 눈으로 바로 가는 빛을 보는 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거울 면에 반사돼 가지고 눈으로 들어오는 요 빛을 봤을 때 우리 눈은 이 물체의 출발점이 여기로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물체고요. 여기가 상의 위치입니다. 상. 눈을 갖다가 좀 더 위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얘 위에 눈을 두게 되면은 요때는 요렇게 빛이 이제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쭉 이동하는 빛이 요 점에서 반사돼 가지고 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요 위치에 상이 이제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체가 있는데 물체 외에 또 다른데 이제 물체하고 같이 이제 생긴 그런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평면경, 이제 거울은 평면경이거든요. 거울도 뭐 볼록 거울이 있고 오목 거울이 있는데 평면 거울이죠. 평면 거울에 의한 거, 평면경이라고 합니다. 평면경. 경에 의한 이제 이 상의 위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기하학적으로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죠. 사실은 요 도형을 그려보면 알겠지만은 정확하게 요 각도가 똑같아요. 요 각도, 요 입사 반사각은 아니죠. 보면은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이제 90도고요. 요 길이는 공통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길이가 똑같아 가지고 물체하고 거울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은 거리죠. 똑같은 거리가 됩니다. 같은 거리에 이제 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는 실제로 요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이게 모이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점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요, 이제 광선 두 개만 그렸는데 여러 개 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밑으로 간 빛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 상에서 출발한 요 빛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거울면에 반사된 모든 빛들은 물체에서 출발한 빛들 중에, 광선들 중에 거울에서 반사된 모든 빛은 요 상이라고 불리는 빨간 요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이제 어디에 놓이든 간에 눈 입장에서 보면은 상의 위치는 항상 여기 이 거울 뒷면이 되는 거죠. 같은 거리에 떨어진 거울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실제로 이 빛이 모이는 건 아니죠. 마치 그 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허상이라 그럽니다. 실상은 이제 곧 보게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빛이 모이는 경우에는 실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허상이 되죠. 자, 종합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경에 평면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은 항상 이 거울 중심으로 봤을 때 물체하고의 거리가 똑같은, 물론 이제 반대쪽이죠. 거울 뒤쪽이죠. 거기에 상이 생긴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율은 1입니다. 크기 똑같아요. 지금 이건 점을 그려가지고 크기 비교가 안 되는데 크기도 보면은 이제 똑같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나오니까 일단은 요 평면경에 대한 반사는 요 정도로 간단히 처리하고요. 자, 이제 사실은 이 곡면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면이 굴곡이 있을 경우에 특히 이제 첫 번째는 평면경이고요. 두 번째는 오목거울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목거울에 의한 이제 빛에 이제 반사되는 현상과 그거로부터 만들어지는 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자, 구면, 완전 구면을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구면의 일부, 그러니까 거울의 면이 이제 완전 구면인 거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죠, 이렇게. 구면인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선으로 그렸습니다만 사실은 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심 어디인가 있겠죠. 요 구의 중심. 그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긋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센터니까 C라고 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오목 거울입니다. 거울의 뒷면이죠. 여기 빗금친 부분은. 거울의 앞면에 이제 이렇게 물체를 놓는 거죠. 자, 이제 물체를 여기 놨다 가정합시다. 요 정도에 놓을까요? 자, 여기 P점 하나 찍어가지고 여기 이제 물체입니다. 조그만 광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빛이 출발하는 거죠. 자, 출발한 빛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거울면에 도달하면은, 자, 빛의 경로를 빨강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거울면에 도달하게 되면은 거울면에서 반사가 되는데, 자, 이때는 도달한 요 면이 비록 평면은 아니지만 딱 도달하는 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반사될 때는요, 요 점을 지나는 이 전면이 있죠, 전면. 접하는 면이 있습니다. 접하는 면. 그게 수직하게 이제, 그 면에 대해서 입사 반사 법칙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전면을 제가 그렸는데, 요 전면하고 요 센터하고 선을 그으면은 수직이죠. 이 그림이 조금 완벽치는 못합니다. 수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반사가 되니까 입사 반사의 법칙이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입사되는 광이고요. 여기 이제 반사광이에요. 그때 이제 각도 입사각이 얼마냐? 이 세타라고 적었다. 입사각 세타. 그러고 반사각도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게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배운 바죠. 이게 바로 반사의 법칙이었죠. 자,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조금만 있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은 빛이 있습니다. 이거 무한대로 많은 빛이 있는데, 이 많은 빛들이요, 반사돼 가지고 신기하게도 한 점에 모이게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오목거울의 특징입니다. 평면경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거울에 반사되면 다 이렇게 확 각도가 벌어져 가지고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목하는 경우에는 이 모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당장 보면은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방금 제가 그린 빨간 선을 따라서 가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있고, 또 파란 선으로 요걸 센터를 지나는 빛 있죠. 요 센터를 지나는 빛은 쭉 갔다가 입사되고, 요때는 요점에 접하는 평면이 90도 바로 이 법선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서 출발한 빛 적어도 두 개가 보면은 한 개는 빨간 빛이고 한 개는 파란 빛이죠. 두 개가 모였죠. 어디서 모였습니까? 바로 요 점에서 모였죠. 여기에 이제 물체에서 출발한 빛이 물체에서는 싹 분산이 됐죠. 분산이 됐는데 오목거울에서 이 도착해가지고
반사돼 가지고 나오면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면 요 점에 빛이 모이니까 좀 밝은 이제 이 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입니다. 요 위치가 바로 상이에요. 상. 그럼 이거는 실제로 여기 상이 생기기 때문에 실상이 됩니다. 이건 실상이 된다. 그럼 다른 빛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말이죠. 여기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을 여러 개의 빛을 그려보면요. 여러 개의 빛을 예를 녹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멀리 간 이런 빛들은요. 정확하게 거기에 도착을 안 합니다. 사실은 약간 더 상보다 더 안쪽에 빛들 여기도 물론 이제 입사 반사가 근데 만약에 요 빛이 요걸 축이라 그럽시다. 축. 요 축 방향으로 물체하고 센터를 연결한 선이죠. 요 센터의 C 센터. 그 축에 가까운 빛은요. 요 축에 가까운 빛은 거의 그 상을 지납니다. 이렇게 요 상. 그래서 좀 멀어진 지금 녹색 두 개 그렸는데 이 각도가 크게 올라간 거는 상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목거울 완전 군면으로 형성된 오목거울에 물체를 놓고 상을 보면은 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차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 현상을 갖다가 이 구면수차라 그러죠. 참고로 구면수차.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됩니다만은 요 빛이 축에 가까운 빛일수록 정확한 상을 만듭니다. 축에 가까운 그래서 이 빛 물체에서 출발한 빛 중에서 축에 가까운 광선들 입사광이죠 바로 은 거의 한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거의 이 상 위치에 이제 빛이 모임.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설명만으로만 일단 하고요. 자, 왜 그런지는 차차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그림을 그렸는데 요 이제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요 오목 거울의 반지름 R은 바로 요 점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요 점 우리가 V라 그럴까? 요거 이제 V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물체의 위치를 P라 그러고요. 그리고 센터가 C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그림을 지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쭉 그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면을 이렇게 좀 이제 크게 그리고요. C를 이 정도로 그릴까요? P가 여기 있고요. P는 물체의 위치입니다. 여기 이제 V라 그러고 여기 이제 축이죠. 자, 이제 여기 요 점을 갖다가 하나 찍어가지고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됩니다. 입사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끌까요? 여기는 반지름이죠. 센터에서 표면까지 가는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된 빛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지점이 바로 상의 위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상의 위치를 P'이라 그럴까요? P는 물체고요. P'은 상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 요 광선을 제가 두 개 그린 거죠. 하나는 방금 그린 요 광선 입사광 반사광이고 또 하나는 축 따라가는 입사광 반사광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요 P 프라임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거리를 L이라 그러고요. 요 P에서 V까지 거리를 요거는 그림을 조금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요 V까지 거리 요걸 S라 그러고 P'에서 V까지 거리 요걸 S'이라 그러겠습니다. 자, S는 요 오목 거울의 요 이제 축의 중심 V 위치에서 P까지 그리고요. S'은 상 P'에서 V까지 그리죠. 자, 그러고 이제 요거는 R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반지름이니까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S와 S''과 R 사이에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 관계식이 어떤 거냐 하면 말이죠. 자, 이제 봅시다. 자, 요 각도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입사각, 반사각 세타라고 쓰고요. 요 각도를 알파라 그러고, 요 각도를 베타라 그러고, 요 각도를 감마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을 A라고 그럽시다.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 PAC를 보면은 삼각형 PAC에서 보면은 요 베타 각도는 알파 더하기 세타죠. 알파 더하기 세타가 바로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삼각형에서 이제 두 각하고 요 외곽하고 같다는 두 각의 합과 이 각이 같다는 공식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P''에서 보면은 겜마가 알파 더하기 2세타죠. 알파 더하기 2세타가 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알파 더하기 겜마 하면은 요 알파에다가 요 겜마가 요거니까 요 두 개 다 하면은 알파 더하기 2세타가 되고, 이거는 2알파 더하기 세타인데 알파 더하기 세타가 베타니까 요거는 2베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왔죠. 알파 더하기 겜마는 2베타다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녹색을 할까요? 요 각도 더하기 요 각도는 요 각도의 2배다, 그런 뜻이죠. 이건 정확한 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근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근사가 뭐냐면은, 만약에 요 A 위치가 V에 가깝다면, 다시 말하면 L의 값이에요. L의 값 있죠. A하고 V 사이의 요 길이, 요 L이 반지름 R에 비해서 아주 작다면, 즉 이라면, 이게 바로 뭘 뜻합니까? 요 뜻은 이제 제 그림상에서는 지금 A가 V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축에 비해서 PA가 축에 비해서 상당히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렇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알파 값이 작은 경우예요. 알파가 작으니까 베타, 감마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값이 아주 작으면 이런 경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등장한 빛 경로들이 전부 다 축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 적이란 말로 쭉 연결하면은, 즉 다루는 광선들이 축 근처에 있다면, 그래서 요 가정을 갖다가 요 전체 가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건축 광선이라 그래. 건축 광선을 고려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건축 근사라 그럽니다. 건축 근사. 근사라는 얘기는 정확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이 성립되느냐? 우리 잘 알죠. 요런 거 요 구원에서 요 각도를 우리가 뭐 파이라 그러고, 요 길이를 R이라 그러면 요 호의 길이를 뭐라고 H라 그럴까요? 그럼 H는 R 곱하기 파이다, 이런 공식이 있죠. 물론 정확한 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요 P가 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P'은 센터가 아닌데, 하지만은 요 이제 빛이 예를 들어서 요 삼각형 PAV를 고려하면은, PAV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P고 A고 V고, 자, 요 거리는 S'이고 요 각도는 알파죠. 근데 PA하고 PV가 길이가 같지가 않아죠. 하지만
만약에 알파 값이 아주 작다면은 거의 PA와 PV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알파가 아주 작다면, 값이 아주 작다면, 기하학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게 바짝 A가 V에 바짝 붙어 있고 V에서 요 거울면이 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거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되느냐? 요 PAV에서 알파 곱하기 S 프라임은 요 거리를 L이라 그랬죠? 요 거리를 L이라 그랬습니다. L.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됩니다. 알파 곱하기 S 프라임은 L이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CAV에서 자 이제 삼각형 CAV에서 똑같은 요령으로 요때는 이제 반지름 R이죠. 이게 베타 곱하기 R 하면은 뭐가 됩니까? L이 된다. 저 끝으로 삼각형 P에서 감마 곱하기 S 프라임은 L이다. 이런 세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 세식으로부터 S 프라임 알파는 L 오버 S 프라임이고 베타는 L 오버 R이고 감마는 L 오버 S 프라임이 됩니다. 요 식으로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은 관계식 있죠. 알파 더하기 감마는 2베타에 방금 요 세식을 대입하면은 알파 대신에 S 프라임 분의 L 더하기 감마는 S 잠깐만요. 여기 S 프라임이 아니고 S죠. 여기 틀렸습니다. S입니다. S 프라임은 여기에 등장하죠. 여기 S 프라임이 아니고 S입니다. S.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자리에다가 S분의 L, 감마 자리에 S 프라임 분의 L, 그다음 베타 자리에 2 곱하기 베타입니까? R분의 L을 써주면은 그러니까 요 식에서 L을 약분하면은 어떤 식이 나오느냐? 1 오버 S 더하기 1 오버 S 프라임은 R분의 2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S와 S 프라임과 R 관계식입니다. R은 주어져 있죠. 요거는 오목 거울의 반지름에 해당되죠. 거울 면의 반지름. 그리고 S는 이제 딱 물체에서 오목 거울까지 그리고 그래서 R은 주어져 있고 이제 S가 주어지면 S 프라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오목 거울에서의 이 물체하고 상까지의 거리의 관계식입니다. 여기 이제 관계식이 S와 S 프라임의 관계식이에요. 자, 요 식에서 이제 잘 볼 거는 말이죠. 참고로 우리가 이게 이제 정확한 값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건축 근사를 썼다는 얘기죠. 이 건축 근사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상이 명확하지는 않아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 광선이 말이죠. 축 근처에 이제 폭이 좁은 광선이면은 거의 이제 이게 맞는 거죠. 자, 요 시기에 이제 분석을 조금 해보면 말이죠. 만약에 말이죠.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C고요. 여기 이제 물체의 위치를 P로 잡았는데 요 거리가 S 아닙니까? 여기 S고 여기 이제 P 프라임이 가운데 생기죠? P 프라임. 여기 이제 S 프라임이란 말이죠. 그러고 요 반지름은 이제 R에 해당되죠. 반지름 R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따져 볼 게 있는데 만약에 S를 아주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크게 하면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무한대로 하겠습니다. 무한대로 하면은 이 빛의 출발점이 저 왼쪽 무한대로 멀리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식에서 말이죠.
1 over s가 0이 되죠. 이게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1 over s 프라임 이꼬르 2 over r 해가지고 s 프라임이 2분의 r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C가 있고요. P가 저 아주 멀리 무한대까지 펼쳐져 가지고 멀리 있다면은 이때 오는 빛은 어디에 상이 생긴다는 겁니까? 바로 요것에 딱 반이 되는 위치, 여기에 상이 생긴다는 거죠. 요거 센터입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여기에 생긴다는 거는 멀리서 저 무한대에서 오는 빛은 요점에 다 모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F라고 해가지고 포커스 초점이라고 그럽니다. 초점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요 거리를 보통 이제 스몰 f로 씁니다. 그러니까 스몰 f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무한대일 때 S 프라임은 바로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에서 물체의 위치가 무한대에 있다면은 그때 요 물체의 상은 반지름에 딱 반에 해당되는 요 F라는 위치에 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광가역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 자, 이게 이제 뭘 뜻하느냐? Optical Reversibility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Reversibility죠. 자, 이거는요. 빛의 경로를 우리가 알면은 그 빛의 경로를 역으로 한 거, 경로의 역도 가능하다. 그 광선이죠. 빛의 경로 주어지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 가지고 그 역방향도 가능하다. 이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굴절을 보면은 자, 요게 갑자기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중요한 거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자, 물질이 두 개가 1, 2가 바뀌면 굴절된다 그랬죠. 그래서 1과 2 요 경계면에서 굴절되는 현상에 대한 빛의 경로가 그려지면은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밑에서 위로 가는 경우죠. 그래 되면은 거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똑같은 경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돌리면 경로가 바뀌가 주고 뭐 엉뚱한 데로 간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광가역성의 원리라는 거는 경로가 한번 한쪽으로 주어지면 그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경로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맞는 경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방금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은 요거를 센터라 그러고 여기 이제 포커스가 포컬 포인트 초점 F가 주어지죠. 여기 거리는 똑같아 그랬죠. 자, 저 무한대 뭐 너무 무한대 그릴 수 없으니까 뭐 이 정도 그릴까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물질이 있다, P점에 주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한 빛은 물론 이제 건축 광선만 그려야 되는데 아마 건축 광선을 생각하고 편의상 그림이라는 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그리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이게 만약 아주 멀리 있으면은 거의 이제 초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요 거리가 P가 아주 멀리 있다면 이게 초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이렇게. 이게 방금 이제 P가 사실은 이 그림상에서는 P가 그렇게 무한대가 아닌데 무한대를 제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거울면에 부닥쳐 가지고 모이는 위치가 이제 포컬 포인트 초점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에다가 광가역성 원리를 이용하면은 초점을 통과한 이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초점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빛은 거울면에 반사되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쭉 가가지고 무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사실상
요 빨개 그린 요 선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요 축에 평행해야 되겠죠. 여기 무한대라면 말이죠. P가 무한대라면.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말이죠. 포컬 포인트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거울에서 요 포컬 포인트의 특징은요. 포컬 포인트를 지난 빛은 거울면에서 반사돼 가지고 평행광이 된다. 축의 평행광이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글쎄요. 이거 이제 설명하려면 광가역성 원리 이걸 이용하는 게 제일 저는 낫다고 보는데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은 항상 F를 지난다. 포컬 포인트, 초점을 지난다. 평행하면 축이죠.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입사되면은 거울면에서 반사돼 가지고 초점을 지난다. 또는 초점을 지나는 빛은 반사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축에 평행하게 나간다. 요 두 가지 사실.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초점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해 가지고 자, 중요한 거 평행광 축이 주어지죠. 축의 평행광은 반사 후 F를 지남. 그게 한 가지. 그 다음에 F를 지난 빛은 반사 후 축에 평행하게 반사돼서 나간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둬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배율은요, 이게 상의 크기하고 물체의 크기의 비를 얘기하는데, 배율, 보통 M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자, 배율을 알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걸 센터라 그러고요. 여기 이제 P점이 있다고 보고요. 요 이제 딱 반에 해당되는 게 초점이 되겠고, P 프라임 이 정도 된다 그랬죠? P 프라임. 여기 이제 요거를 S라 그러고, 요거를 S 프라임이라 그러면, 요 관계식은 S분의 1 더하기 S 프라임 분의 1은 이제 F분의 1이 되는 거죠. F는 R을 2로 나눈 거죠. 이거는 R을 2로 나눈 거 분의 1이다. 이제 이게 바로 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자 이제는 요 점광원이 아니고 요 이제 P 부분에 이제 길이가 있는 물체를 이제 가정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P의 물체 크기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P점에. 물체 위치에 이제는 한 점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수직 90도로 수직으로 서 있는 물체를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고려하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요 C가 사실은 요 구면의 중심이죠. 그래서 C를 중심으로 요 지금 축을 갖다가 회전시키면은 요 C를 고정한 채로 축을 회전시키면은 요런 이제 축이 나오죠. 요렇게 됩니다. P에서의 축, 요 점을 V라고 이제 보통 쓰는데 PV를 C를 중심으로 고정시키고 이래 돌리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축 프라임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P점에 있는 물체의 머리에서 출발한 빛이 C를 통과해 가지고 거울면에 요거는 V라고 그러면 요건 V 프라임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름 지을 필요 없이 요 점에서 이제 반사돼 가지고 생기는 상은 어디 생기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여기 이제 C를 중심으로 돌리면은 요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갖다가 이 우리가 아주 그 건축 건사를 보기 때문에 요 각도가 아주 작은 각도예요. 요 각도가. 작은 거를 고려합니다. 너무 커지면은 사실 우리 계산이 조금씩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직으로 선 거를 갖다가 뭐로 보느냐 하면은 요 까맣게 선 요 이제 서 있는 요 물체 모양이 요 C를 중심으로
P를 지나는 원주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P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요 점이 오게 되는데 요것도 요 원주상이 되겠죠. 요 대칭성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쓰면 여기 이제 요런 상이 생기는 거죠. 상도 거의 90도. 그래서 사실은 P점에 서 있는 물체를 상에서 보면은 P 프라임 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이제 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P점에서의 저 물체이 서 있는 그 각도하고 P 프라임에서 상이 이제 밑으로 거꾸로 서 있는 각도, 그게 다 똑같이 이제 90도고 요 선은 평행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선과 요 선이 평행하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왜 평행해야 되느냐? 사실은 건축 건사기 때문에 요 P점에서 P점을 꼬리고 이제 위에 이제 요 화살표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체의 머리. 그거를 갖다가 요 C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원주상의 하나의 호로 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P 프라임에서 상의 머리까지 그것도 호가 되는데 그게 아주 짧은 거리니까 거의 접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축상에서 요 이제 상도 그렇고 물체도 그렇고 수직으로 바짝 서 있다는 거. 다만 물체는 위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상은 거꾸로 서 있다는 게 중요하죠. 서로의 반대입니다. 이 높이가. 그래서 배열을 정의할 때 보면은 이제 곧 나옵니다. 하여간 이제 배열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해했다면은 이제는 아주 쉽습니다. 배열은. 자, 여기에 서 있는 물체가 있고 여기 이제 P고요. 이 P 프라임에도 거꾸로 서 있죠, 그죠? 자, 요 거리가 S고요. 요 거리는 S 프라임입니다. 자, 이제 선 하나 끄면 됩니다. 어떤 광선이냐? 요 머리에서의 요 점, 요 중심점으로 통과한 요 빛은 요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 이제 여기 요 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입사각이죠. 여기 반사각이죠. 입사각, 반사각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 요 머리에 물체의 머리고요. 여기 물체의 머리고요. 상의 머리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요 빛으로 연결됐다는 거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 출발한 빛이 반사 뒤에는 요 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죠. 이게 상이니까. 머리의 상입니다, 이게. 요거는 머리고, 요건 머리의 상이죠. 말로 하니까. 요 빨간 게 머리고요. 요 파란 게 머리의 상이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높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물체 높이죠. 물체 높이. 물체 길이고, 요거는 상의 길이죠. 그래서 물체 길이하고 상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S 대 S 프라임이죠. S분의 S 프라임이라는 걸 이게 바로 닮은 꼴 정리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우는 말이 근데 보면은 요 상이 거꾸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를 M을 쓸 때는 보통 길이만 하는 게 아니라 위치까지 감안해 가지고 지금 우리 보면은 요 거꾸로 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 가지고 S분의 S 프라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굳이 쓰자면은 물체의 높이하고 여기 상의 높이로 보면은 물체의 높이는 위로 플러스로 가 있고 상의 높이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목 거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오목 거울 경우에 보면은 그 S가 이제 물체까지 그리고 S 프라임은 상까지 그리고 F는 초점이고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배열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